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30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말 금요경마는 다수의 경주에서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경마는 11월 30일이지만 편제상 12월 경마에 속해 있습니다. 월초 흐름으로 보셔도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상당수 포진해 있지만 자, 그 빈틈을 파고들 이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고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해당 경주의 이 복병 전력 오늘 방송에서도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위원,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경주는 부산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2세마가 대거 출전을 했고요. 이미 현등급 단거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능력 좋은 말들이 어우러져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대선 경주 출전에 좀 졸전을 펼친 말이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서력전을 다짐하고 있고요. 경주 거리의 변화로 인한 또한 그 변수까지도 관심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 금요일의 첫 번째 경주 순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요. 일단 직전 경주에서의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집중 분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줄 수 있을 말은 앞서 민병철 MC가 설명해줬던 말은 아마 6번 닥터 티즈일 겁니다. 김해시장배에 출전했었고 이후에 강한 상대들한테 밀렸습니다만 이제 일반 경주 출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겠습니다만 제 관심만은요. 사실 8번 금강칠보입니다. 자, 13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말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다면 10번 토함 에이스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자, 제가 관심마로다가 말씀드린 말만 벌써 3마리. 혼전도가 제법 높다라는 거 먼저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10번 토함 에이스가 비록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었던 흐름을 잘 쫓아가면서 스스로 어쩌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과 비슷한 레이스 운영력이 상당히 돋보였었던 전력이죠. 이번에 훈련 시에도 더욱 힘이 들어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번 토함 에이스의 거리 경험과 입상 경험이 우선적으로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8번 금강칠보가 이번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이거는 제가 직전 경주에 방송에서 추천드리지 못했었던 것에 대한 서러움과 아쉬움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는 1000m였고 초반에 가속이 빨리 붙는 타입이 아닙니다. 직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해외 경마처럼 초반에 그 워밍업 50m 구간, 100m 구간 워밍업 존이 존재를 하는 경마였다면 직전에도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말이겠죠. 자,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고 한다면 데뷔 전부터 이 말은 1300이 더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능력을 이번에는 분명히 입증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 미스펙터 데뷔 전부터 1300m에 도전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데뷔 전은 아직 힘이 덜 찼고 길을 잘 모르는 모습 속에 어수선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훈련 시에 한결 정갈해진 훈련 내용,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 2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10번 토함 에이스를 중심으로 8번 금강칠보에게 좀 중점을 두는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네,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10번 투함 에이스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번 경주 10번 투함 에이스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높이 평가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그래도 6번 닥터티즈라는 말을 저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에서의 출발할 시에 충돌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던 그 아쉬움, 직전에 그 전에 특별 경주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반 경주 내려온 만큼 선행이든 안쪽에 4번 라운 아레스가 선행을 나서면 굳이 경합할 필요 없이 바로 옆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번 금강칠보까지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4번 라운 아레스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 사실 초반에 이 4번 라운 아레스가 인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는 걸 굳이 넘어서거나 경합을 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또 거리가 1300m입니다. 4번이 선행 나설 경우에 따라가는 전개를 구사할 가능성도 높고 경합 피한 선행 전개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4번 라운 아레스 언급이 없으신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4번 라우나리스가 데뷔전부터 인기 1위를 차지했었던 전력인 것 인정하겠고요. 직전 경기도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직전, 직전 모두 같은 이유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발 바꿈이 늦어요. 발을 바꾸질 못합니다. 결승선 뒷선주로에 오면 어느 정도 호흡을 하면서 발을 바꿔주면서 가속을 좀 더 붙이고 탄력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 말은 주행심사 통과 당시부터 발을 못 바꿨단 말이에요. 훈련 시에는 이상 없습니다. 훈련 시에는 상당히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늦은 발 바꿈을 늘어난 거리에서는 과연 어느 시점에 해줄까?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추천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함께 보는 시각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라우나스 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을 좀 동조해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직전 이전째 도전했을 때도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단 말이에요. 3선 외곽을 돌고 크게 돌고도 그렇지 못한 원활한 상황에서도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고 훈련 시 힘이 분명히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코스의 이점은 살려나갈 수 있다.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마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직전에는 김정희 의원께서 금강칠보를 강하게 언급을 안 하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던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전개가 좀 편하게 풀렸다라고 판단을 해요. 바깥쪽에 붙어가는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외선을 잘 잡았던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입상을 했지만 직선 구간에서 채찍을 댔을 때도 주행이 약간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내외선에 발빠른 마필이 많은 이번의 구도 1300 자체가 오히려 유리하기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좀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안 해주셨으면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으셨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직전 경주 다소 어부질이었던 거 인정해요. 아마 그 부분을 백동일 의원도 함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개가 정말 편하게 풀렸고 앞선이 무너지는 틈에 올라왔던 추임력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초반에 가속을 붙는 타이밍이 조금 늦게, 발동이 좀 늦게 걸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 게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선두권이 두터워요. 또 한 번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8번 금강칠보의 독한 안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좀 오경환 기수가 파워 있는 기승술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죠. 이 8번 금강칠보가 이제 늪발동이 걸리는 유형의 말이지만 지속적으로 파워 있는 기승술로 계속해서 밀어주며 발동을 걸리게 한 이후에 막판 걸음을 보여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거리에 이 8번 금강칠보 좀 더 유리한 면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직전에는 약간 좀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린 말이긴 합니다만 늘어난 거리 8번 금강칠보에 대해서 두 위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네, 10번 투어메이스는 주행 중 다소 고개가 높은 그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면서 직전에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선입 근성을 발휘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당시 2세 신마 경주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고 6번 닥터티즈는 데뷔전 G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부터 바로 입상할 정도로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던 말. 직전에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 전개도 꼬였고 외측 좀 기대했죠. 충돌 후미 전개.
여러 가지 좀 강한 편성 구도 속에 전개도 꼬인 아쉬움이 있지만 6번 요 닥터 테이즈는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10번 토마메이스, 8번 금강실버, 6번 닥터 테이즈 당일 많은 이 주목을 받을 말이고 충분한 기대 가치가 있겠죠. 저에게 이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말 10만도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11번 리슨 투미입니다. 컬러즈 플라잉 해자마 주행 심사 상당히 여유 있게 좋은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며 통과한 전력이고 스피드도 있고 막판에 이제 최측 동력 추진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자 11번 리슨 투미 데뷔전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는데요. 김지영 의원요 11번 리슨 투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주행 심사 내용 아주 안정적으로 잘 통과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행형 말이죠.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마, 어메스의 자마들이 데뷔 전에 이렇게 바로 성적을 냈던 말들은 선행형 전개를 주로 펼쳤었던 말들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말이 만약에 선행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늘어난 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 덩치 좋고 가속 발동 잘 걸린다면 8번 금강칠보, 10번 토암 에이스 등의 말들보다 경쟁력을 더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좀 난다라는 판단 때문에 다음에 적응하는 모습 보고 추천드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한 마필 8번 금강칠보, 일반 편성 들어온 6번 닥터 테이즈,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힘들어찬 모습으로 직전의 공백 이후에 복귀전에서 좋은 능력 보인 마필 이두가 우선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여타의 마필들 강한 상대 구도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고전했던 말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전개 이점을 가지고 어떤 또 변화를 보일지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상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 골든샤프라는 말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 없는 편성, 선행 나갈 수 있는 안쪽 게이트까지 모든 여건이 매우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비록 앞선에 잘 나서긴 했지만 워낙 빠른 말들이 많이 포진한 1000m 경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압박을 받으면서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 선행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선행 나섰을 때 이번 경주만큼은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압박 없이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원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완봉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확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확실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거의 추진 없이도 초반에 직전과는 좀 다른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이트 내려왔습니다. 이번 경우도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세 좋은 컨디션으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5번 세렌디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서서히 가능성 보여주면서 컨디션이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전개가 썩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입상마랑 큰 격차가 없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빠른 말 별로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입 전개 후에 버티기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9번 마이타임도 눈여겨봐야 되는 말로 판단합니다. 직전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는데 병력이 없는 휴양이었고 복귀 후에 성장세가 확연한 모습, 훈련 상태가 관찰됐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믿음에 부응해 줬습니다. 여전히 활기 넘치는 모습, 선입 전개로 버티기 노릴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2번 골든샤프를 중심으로 선입 전개할 3번 완봉, 5번 세렌디피터, 여기에 9번 마이타임의 선입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쉽지 않은 경주 열세일까요? 보는 시각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골드샤프를 저도 복병권으로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나서 선행을 가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행 심사부터도 계속 뒤가 짧았던 마필이고 거세 이후 첫 출전자 직전도 여유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으로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최성진 위원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이타임은 동의합니다. 또 바깥쪽에서 중간 쪽에 말씀해 주셨던 세렌디 피터도 동의를 하고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 해피드래곤이 평굴절 이후의 첫 도전이었던 직전의 경주 워낙 주폭이 좋아서 저 정도의 주폭이라면 이 정도 구도에서 다시 한번 연투 가능성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마필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루짱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건 김지현님께서 질문해 주실 것 같고 해피드래곤 충분히 직전에 보였던 페이스 자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구도에서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이 해피드래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앞선 경합성 경주로 흘러갔던 경주에서 하늘의 빛이 그 앞선에서 경합 끝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최적 전개로 추입해서 올라온 말입니다. 어부지리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번 골든샤프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경합을 할 이유가 없는 편성입니다. 따라서 직전과는 경주 양상이 좀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은 이번에도 추입 전개라고 판단했을 때 누추입의 우려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추입의 우려다라고 하기에는 3번 완봉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3번 완봉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누추입을 걱정하신다라고 한다면 3번 완봉은 그러면 어떻게 타야 되나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3번 완봉은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왔고 직전 경주도 초반에 추진도 거의 없이 확연한 초반 스피드의 변화를 보여준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 해피드래곤과는 양상이 많이 다른 그런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10번 해피드래곤이 우선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9번 마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자체가 인코스가 완벽하게 분리했던 주로였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도 당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 바 있는데 당일 뭐 1번은 완전히 무너졌었던 주로 특징이 있었죠. 거기서 1번 추천하는 거는 좀 잘못됐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추천드렸었던 말이라서 뭐 복귀 전에선 잘 적응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는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된다라는 현장까지는 좀 상태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 백동일 위원이 저에게 바톤 터치 해주셨던 7번 마루짱 여쭤볼게요. 이미 1600m까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후에 지금 1300m의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출전 자체가 걸음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 늘려졌기 때문에 걸음 신장세가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선이 입이던 추입이던 가능성 있다 1400m 거리를 줄여 출전한 것이죠. 7번 마루짱 왜 배제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두의 마지막 말로 판단하고 있는 가능성은 저도 열어두고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 말이 출발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9월 28일 경주에선 출발대랑 충돌했고 직전 경주는 고개를 들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개까지 직전 경주는 외곽으로 꼬이면서 심소모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랬을 때 3착이라면 굉장히 잘 뛰어졌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 이번 골든샤프가 선행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3번 완봉이나 또 5번 세렌디피터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모래를 피해서 이번 옆에 붙게 될 경우에 이 마르짱이 과연 이번 경주 앞선 선입권에서 좋은 전개 해낼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인데 다만 최근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와 컨디션만큼은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개 추리 분석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뛰어왔던 그 질주 습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개 예측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직전에 이제 선행 강공 작전을 펼쳤던 이번 골든샤프가 이번에도 코스 이점도 있지만 여타의 말들보다는 빠르게 선두권 장악에 나설 텐데요. 핵심 포인트는 과연 이번 골든샤프가 압박 없이 선행 나서서 늘어난 1300m를 일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저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해피드래곤이 늦발 악벽과 기대는 악벽이 좀 심각했단 말이죠. 공백 있었고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었고 직전에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결정적인 보강된 모습으로 첫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1300m 거리였죠. 직전에도 늦발 이후 초반 추돌 여파 전개가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고 막판에 기대는 악벽을 잘 제어해 주면서 입상을 시켰습니다. 이 3경주는요. 앞선이 강하냐 아니면 앞선을 약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중심권의 마필 선정에 상당히 이견이 갈 수 있는데 저는 앞선이 약하다고 평가를 했기에 요 10번 해피드래곤을 이 중심권의 마필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강조를 드려봅니다.
9번 마이타임도 계란은 큰 고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 이후에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이며 데뷔 후 첫 입상을 했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뭐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개 페이스도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여기 지금 마루짱, 그렇죠. 직전에 이제 몰아서 무빙 외곽 선입전을 타면서도 3차까지 했던 말. 전반적으로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만 앞선이 강하느냐 아니면 약하냐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자, 뭐 일단 뭐 10번 해피 드래곤을 능력 우위로 보고 있고요. 뭐 최성진 의원은 이 앞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2번 이 골든 샤프의 1승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네, 부산 3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강공선의 격전 펼칠 2번 이 골든 샤프 직선한발 결정력이 보강된 10번 이 해피 드래곤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딱 출마표를 보니까요. 4경주는 그야말로 이 6등급 무대에서 부진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틈바구니에서 어쩔 수 없는 부진을 보였던 말들이 서로 간에 이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 기복마들끼리 만났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말이 이 편성에서는 전개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또한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 제가 정리드립니다. 1300m 5등급 치러지고 있고요. 6등급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인데 현등급 중에서도 가장 약체급의 마필들을 싹 모아놓은 경주예요. 그중에서 능력 우위를 찾아라기보다도 누가 더 보여줄 잠재력이냐, 누가 더 보여줄 전개가 크냐 이 두 가지 정점만 알아주신다면 압축을 해나가는데 별로 불리할 것이 없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력 한두가 눈 앞에 보이죠. 바로 안쪽에는 이번만 전사의 질주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 킹삭스, 마이티파워, 영광의 파이터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어요. 그 경주에서 부진했던 마필들도 이 다음 경주에서는 좋은 성적을 발휘하기도 했었죠. 전사의 질주 역시도 이전만에 인코스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 좋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전개가 좋지를 못했었죠. 외곽 11번에서 외선 이탈 자체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혼자 무리하게 크게 코너를 돌고 크게 남들보다 더 손해를 큰 경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선에서의 걸음적인 모습은 충분했지만 운영을 살릴 수가 없었던 구도죠. 1300m입니다. 상대 마필들은 모두 별거 없어요. 스피드, 잠재력, 탄력, 훈련 시 완성도까지 모두 다 앞서 있습니다. 전사의 질주는 이번 경주에서 아낄 이유 전혀 없다. 믿고 갈 수밖에 없는 편성의 우위 강조드리겠고요.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3번마 매직 플라잉, 4번마 탐라봉, 외곽에 있는 12번마 썬데이 글로리가 눈에 띕니다. 그중 편성 찬스를 역시나 만난 마필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썬데이 글로리라는 전력인데요. 주행 심사를 워낙 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6월달 이후 파행의 여파 때문에 잠시 쉬었다 나왔던 그 이후에도 꾸준한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결정력의 여파가 조금은 아쉬웠었죠. 직전 경주는 또 단점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내측에서 3, 4선을 따라갔는데 모래를 맞자 마필 자체가 주행이 흔들리는 단점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흔들리는 단점 와중에서도 바깥쪽 나와선 충분한 스피드 탄력을 꾸준하게 기세를 유지해줬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마필 없는 구도 외곽 12번이에요. 모래 안 맞고 뛸 수 있겠죠. 운영 살릴 수 있는 12번 썬데이 글러리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전권 2변권에서는 안쪽 3번 매직 플라잉과 4번 탐라봉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평가해야 될 텐데요. 매직 플랑이랑 마필 자체는 이탈 능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중속감이 좋지는 않지만 힘 자체는 꾸준하게 주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전개가 밀린 이후에 보였던 그 주폭이라면 이 정도 약한 상대 틈, 두 마리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력 입성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 미달 처분, 직전 경주 32마 신차 능력 미달 처분 이후 재검과 스피드 보강 시 마필 자체가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담하는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최대 복병권의 마필로서 4번 탐라복의 상태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2번 나 전사의 질주 필두로 해서 최선의 압축만이 이겨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경주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백동희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이번 전사의 질주 거리 경험이 없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만한 탄력과 이만한 걸음 호전세를 보여주는 말도 찾기가 힘든 편성이라는 점, 편성의 호기 노릴 이번 전사의 질주 저도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3번 매직 플라잉, 12번 썬데이 글로리 동의하는 바입니다. 복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말 저는 7번 백두대오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뒷심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죠. 눈에 띄는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순발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과 훈련 시에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었던 마이타임하고 동반 훈련할 때도 탄력 자체는 순간 탄력 자체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7번 백두대호거든요. 투지는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는 7번 백두대호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백두배우 같은 경우도 훈련 성과가 나쁘진 않았다는 건 저희 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이번 맛 전사의 질주와 이제 썬데이 글로리를 배제하고 매직 플라잉까지는 그나마 입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도 탐라봉도 비인기권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 7번 백두대호도 비인기권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두대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폭 자체가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은 저희도 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전사의 질주 선에 나서서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인정하고 중심화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 썬데이 글로리 그 다음에 또 3번 매직 플라잉이 두 마리도 역시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이 9번 엣지 오브 위너라는 말인데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에 비해서 해볼 만한 편성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말이 직전에는 좀 평소보다는 좀 서두르는 전개를 했는데 결국 그게 직선에서 발목을 잡아서 전혀 추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근에 펼쳐졌던 1300m 경주에서는 거의 우승과 다름없는 그런 추입력을 발휘했던 말이고 이번 경주도 충분히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말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좀 껄끄럽던 마필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경주력 자체는 이 마필이 피로골절이 있기 전이죠. 피로골절이 있기 전에 이제 휴양 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백 좀 가벼웠다 하더라도 직전의 경주 서둘렀다기보다 인코스에서 정말 최적이었습니다. 정말 최적으로 놔두기만 했던 마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열악감을 느낄 수 없었고 어차피 레이스 장악도 힘들고 완성도 높은 걸음을 추진해 줄 수 없다라면 이번 경주 보편권의 마필로서 인기를 끌어준다면 더욱더 가치가 떨어질 거고 보편권의 마필로서도 크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위 등급 기복마들의 경주에서는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또한 앞선에서 수월하게 전개 펼쳐낼 수 있는 선행마 전력에게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2번 전사의 질주가 되겠죠.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구도였어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종 외선을 돌 수밖에 없었고 무너졌죠. 하지만 2번 이 전사의 질주는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받았고요. 맞상대 선행마가 6번 뷰티풀 코리아, 외곽의 12번 썬데이 글로리 정도인데 코스 2점에 2번 이 전사의 질주가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성공해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풀어가며 입상한 자리 도전 가능하다 이 평가를 합니다. 이 12번 썬데이 글로리는 직전에 안쪽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된 말이에요. 시종 볼에 맞고 하지만 그 주행 균형기도 보였었죠. 하지만 직선 외곽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어요. 이런 말들은요. 12번 썬데이 글로리 최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낫습니다. 자, 여기 3번 매직 플라잉은 순간 가속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선 걸음이 상당히 좋죠. 앞선을 약하게 보신다면 3번 매직 플라잉을 좀 더 높게 평가하셔도 되겠고 여기 6번 뷰티풀 코리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고 있어요. 좀 사양 관리가 잘 돼서 이번에는 좀 체중이 좀 불어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자, 직전에도요. 그 출발 후 추돌 여파로 3선 자리하고 최선 역주를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죠. 자, 이 편성에서는 2번 전사의 질주 제외하고는 발빠른 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6번 뷰티풀 코리아가 기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선행
장하게 나선다라면은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뭐 체중도 좀 불어나면 좋겠죠. 백동일 위원님 6번 뷰티풀 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이번 전사의 질주의 이제 프랑스어 기수가 이제 드디어 손맛을 보기 시작했죠. 첫 주는 실패했지만 이제 적응을 마친 2주차부터는 후반부 3연속 입상에 성공할 정도로 우승은 없었지만 좋은 모습 활약을 했었고 초반 추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입증해 줬습니다. 저는 전사의 질주가 이번 경기 여타의 마필에게 선행을 준다는 것 자체가 거의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상대 마필이 기습을 나섰다 하더라도 그 마필을 압박하면서 분명히 운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나와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번 전사의 질주의 스피드를 넘어설 수 없고 뷰티풀 코리아가 뭐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버틴다라던가 따라간 전개에서 여력을 기대한다던가 그 부분은 제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기복마들, 부진마들의 한판 대결. 이 부산 4경주는요. 눈에 띄게 경주 여건이 좋아졌죠. 2번 전사의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 무대에서 단거리, 꾸준한 능력을 보이는 말, 직전 입상 후 승급전 나서는 말에게도 관심이 가고요. 과연 어떤 말이 편성 혹이 만났고 훈련 시 변화의 면모를 이번에 실전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부산 금요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서 민병철 MC가 설명해 주신 대로 훈련 시 변화 그리고 편성 호기를 보여주는 말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선 9번 퀵 무브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조금 휴양기가 있죠. 혹서기를 좀 피해서 온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크게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9번 퀵무브가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는 찡기죠. 본인이 3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2번과 4번 사이에서 좀 어설프게 출발을 하면서 좀 아쉬웠었던 초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선두권 장악을 위해서 나섰던 걸음 결국 무뎌지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상대가 패셔너블 마린 현등급에서는 가장 빠르게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 상대였음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9번 퀵무브가 이번 경주에서도 선두력 발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편성 호기가 되겠고요. 훈련 시 변화 소속조에 아메리칸 파워라는 말이 있죠. 국산 2등급 말입니다. 그 말만큼 띱니다. 탄력 절대 밀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요일, 월요일 동관 훈련 할 때도 한 번도 밀리는 탄력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훈련 시의 변화이고 호전세, 편성 호기 확실, 9번 퀵무브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인코스를 차지하고 있는 말 2번 니나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을 보여줄 수 있겠고 직전보다 줄어든 거리 역시 호재를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다는 것 때문에 대안은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그 대안으로 복병마 2마리 제시해 보겠습니다. 5번 메인 비카 그리고 1번 SS0이죠. 자, 5번 메인 비카 같은 경우에는 강급전 적응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디 이 말 역시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두권 공략 마이고요. 1번 SS0 1000m가 적정 거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직전 1200m에서 보여줬었던 끈기, 강단은 이 말은 다음 경주에는 분명 1000m에 나오겠구나. 그럼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나아지는 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김혜선 기사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면서 선 압축 후 노림으로 이번 경주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영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틈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눈에 띄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별글이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사실 좀 불운하게 계속
최외곽 게이트를 받으면서 전개가 좀 안 좋았고 출발에 좀 삐끗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최근 세 경주를 연속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거리를 줄였고 다실발 기술로 교체하면서 강하게 선행을 한번 노려볼 그럴 지금 의지가 보이고 있는 지금 편성인데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이번 니나 사실 그렇게 초반 스피드가 빠르다고는 할 수 없고 외곽에 있는 9번 킹무브 정도가 이번 경주 빠른 말인데 충분히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고 거리 줄인 만큼 버틸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행 버티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별그리다가 가장 뜨끔한 말이기는 해요.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9번 퀵무브로 잡았습니다만 인코스에서 누군가 기습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4번 별그리다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현등급에서는 어떤 편성에서든 선행은 나설 수 있어요. 다만 경합에 약하고요. 본인이 단독으로 선행을 나가면 오버페이스를 하고요. 뒷심 지구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역시 이번 경주도 장담하긴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의원님의 분석 지지하고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마필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말씀해주신 SS형 그렇죠. 과거에도 선행 갔을 때 잘 뛰었죠. 하지만 최근에 여력감 크지 않고 메인비카도 마찬가지고요. 킹무브는 분명히 먼저 별그리다가 선행을 갔을 때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니나는 부진이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면 3번만 아임리어 레몬 같은 경우가 레이스 흐름에서 좀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또다시 출전을 한다면 휘양이에 좋았던 직전에 붙던 그 빠른 페이스의 추임력 충분히 최적의 전개 이후 한 발 더 발휘가 가능하다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 백동일 위원이 이 말을 질문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질문 안 해주셔도 제가 질문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백동일 위원이 이 말을 강하게 추천을 해주셨던 것이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우승으로 멋지게 보답을 해주는 모습이 더욱 신기했었거든요. 우선 그거 한번 다시 대회 한번 물어볼게요. 아임리어 레몬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무엇을 보셨던 거죠? 데뷔전 자체가 앞서 이제 경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킹삭스가 이끌었던 그 페이스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었고 거기서 선전을 했던 모습도 이거 착차는 났지만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재검과 훈련 당시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는 여력감이 충분했기 때문에 선두권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적합하다고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데뷔전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임리어 레몬 아마 당일까지 복병 가능성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추천해서 배제했던 원인은요. 직전 경주 자력은 아니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럭키아델이 외측으로 피안하게 경주 운영을 해가면서 앞선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고요. 그 바람에 인코스의 차원이 따라왔었던 아임리어 레몬이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비록 무거워진 니나와 기복을 보이고 있는 1번 SS형 그리고 5번 메인비카라 하더라도 선두권 흐름은 빠릅니다. 붕괴되지 않는 앞선에 대한 선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임리어 레몬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3번 아임리어 레몬은 직전 경주 선두권이 붕괴됐을 때 몰락시 막판 한 발 더 써준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하이페이스구도 선두권이 몰락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번에 3번 아임리어 레몬이 빈틈을 파고들 그 타이밍 잡히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직전에 아무리 어부질의 입상이라 하더라도 분명 걸음의 신장세가 보이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3번 아임리어 레몬에 대해서 두 위원 간 이견이 있었고요. 그건 킹무브는 초반 전개 꼬이고도 직전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리 내렸고 2번 니나 혹은 1번 SS형도 최단 거리가 유리하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외곽에 12번 시크릿 메모리가 있습니다. 항상 외곽 게이트 배정에 선행을 편하게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지난 9월 7일 날 최단 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에는 외선에서 다소간 이제 그 선두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며 함차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물론 이번에 12번 시크릿 메모리가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반 자리 선점에 있어서 게이트가 최외곽이지만 두 번째 자리는 충분히 선점을 하고 레이스를 펼쳐낼 듯합니다. 최단 거리 레이스 선입 적응력도 충분한 요 12번 시크릿 메모리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 요 12번 시크릿 메모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분석을 내리기가 좀 난처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시크릿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빠르면 순위권에 그치고 있고요. 조금 느리다 싶으면 본인이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요.
아싸리 선행을 나서 버리는 것이 이 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1000m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러니까 경주 운영상에서의 그 전개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풀어내기는 힘들다라는 판단 때문에 10번 시크릿 메모리는 배제하게 됐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는요. 직전에 인기대회 졸지원을 이번에 우승으로 만회할 수 있다. 입상아들이 지켜낸다. 이 9번 퀵무브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높은 형국입니다. 이 9번 퀵무브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릴 텐데요. 이 도전권들 과연 이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의 마지막까지 경합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는 근성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자, 경주거리 1610m 펄라마. 자, 1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줄림 추색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주의 능력 좋은 1등급 마필들 출전하는 형국이네요. 자, 팔도 단촐한 편성이지만 저마다 한 칼 하는 1등급 능력마들이 상당수가 출전했습니다. 최근에 대선 경주,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말들이 이번에도 대거 한 요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자, 일단 백동일 의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요. 주목하는 마필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전개 상황은 좀 쉽게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본적으로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으로 판단해 본다라면 4번마 미인세상이 될 것 같고, 외곽에 있는 7번마 진주만, 이 2대 마필들이 선행권에서 가장 근접하게 레이스를 이끌어줄 걸로 판단합니다. 4번 미인세상은 무리하게 선행을 가다기보단 진주만이 선행을 나선다면 2선을 가담할 거고, 1, 2선 속에서 그 선의권이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중반 후반에는 두루 정도가 바깥쪽에서, 그리고 1번 와신상 등이 좀 밀린 전개에서 전개를 잡아줄 거고요. 전개는 그렇게 풀려나갈 텐데 역시 단촐한 8마리 구도에서는 아직 능력적인 측면에서 4번 미인세상을 의심하기 좀 힘들지 않나 좀 평가가 되네요. KCTV배 대상 경기 우승, 한라일보배 아쉬웠던 준우승, 도지사배 챌린지 챌린지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아쉽게도 도지사배 오픈 경주에서는 전개가 좀 꼬였었죠. 상대의 운영이 좀 말려 들어가면서 아쉬운 4위권을 차지했지만 직전 다시 한번 특별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선행 선입 굉장히 자유로운 전력이에요.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많지 않다 한다라면 직전보다 부중 내려간 미인세상으로선 아낄 이유가 없는 경주를 만났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 외곽에 있는 8번 신가속도가 상대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다소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마필이 좋아지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가벼운 선입권 이후에 마지막 보였던 탄력, 직전보다 부담중을 내려줬다는 부분 자체도 이 마필한테 전개를 풀어나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6번마 푸른 여왕도 어찌됐든 부중을 떨궈내고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 무거웠던 부중 자체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데뷔초는 굉장히 발빠른 선행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지만 의도적으로 최근에 이제 선취권의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또 그리고 마필의 상태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마마 두루 자체도 추입의 타이밍을 얼마나 가져가는 거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단촐한 8마리라면 밀려 있는다 하더라도 종반에 분명히 역습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눈에 확 띄는 말이 4번 미인세상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여러 차례 대선 경주 우승 전력도 있고, 직전에 노거빈의 날 특별 경주에서도 1400m 거리 우승을 했던 말이죠. 이번에 굴림추색 특별 경주에서도 4번 미인세상은 충분히 입상아들이 지켜낼 수 있는 말로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전개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 한두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7번 진주만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로서 매 경주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말입니다. 단촐한 편성에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주도권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실패하면서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 점수를 더욱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승승장구 중이고, 전개 유리한 이번 편성 역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따라가며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7번 진주만 이번엔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다. 전개 2점 살릴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주목하는 마필 복병 전력인 듯한데 소개해 주시죠. 네, 복병만두 추천드려 볼게요. 2번 지인달사입니다.
사실 이 말이 지금 인기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8번 신가속도하고 직전경주 그리고 진주만까지 리턴 매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마신자가 크지 않은 가운데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경주에서는 게이트 이탈은 굉장히 좋았었던 모습이었지만 일부러 선입권의 응수에 가는 흐름을 쫓아가는 모습 속에서 차지했었던 성적이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빠른 흐름에서 본인이 선입권에서의 최적 전개 이점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게다가 부담 중량 역시 인기만 돼도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해진 이번 지인달사 입장에서는 최적 전개 이점 그리고 빠른 흐름을 잘 살려볼 수 있는 최대 복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1600 10m 동거리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가능성을 엿보이는 말이죠. 2번 지인달사 다시금 51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까지 누릴 복병 전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8두 단순한 편성이지만 일단 능력 우위의 마필은 재차 강조드리면 4번 미인세상이 되겠죠. 올 시즌 KCTV배 대성경주 우승, 할라이법의 2착. 도지사비 오픈은 좀 아쉬웠지만 직전 농업인의 날 특별경주에서 1400거리 하이페이스를 극복하고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뒷직선에는 인코스 들어가서 힘한 배 1400m를 이제 우승을 한 전력이에요. 자, 이번에 1600 10m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당연히 유리하죠. 4번 미인세상. 자, 이번에는 7번 진주만 보내놓고 이 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8번 신가속도가 농업인의 날 특별경주에서는 3착을 했습니다만 직전에 1600 10m 거리 역시 1등급 무대에서도 발군의 취입 능력을 충분히 선보이며 직전에 1610m 입상을 했고요. 이번에도 다시금 적정거리 1610m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퍼트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에서 걸음이 월등하죠. 8번 신가속도가 되겠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죠. 7번 진주만. 자, 직전에는 늦발했어요. 머리 들고. 하지만 중속 스피드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선두외곽 따라가면서 자, 인코스 따라가면서 종반에 좋은 근성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독 선행으로 보입니다. 당일 주로 여건까지 가볍더라면은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될 말이 7번 진주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번 두루까지 복병 가치가 있네요. 네, 결국 제주 5경주 귤림 추택 특별 경주는요. 편성 능력상 한 수 위로 보입니다. 전개 여건도 좋고요. 4번 미인세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시네마 한두가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제 도전권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드러나 보이지만 상당히 어떤 마필이 유혹 편성에서 또한 늘어난 1300m 거리에서 전개 이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 압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위원이죠.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 구도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기권 접전이지만 확실하게 먹고 넘어갈 수 있는 경주라면 압축하고 넘어간다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 1번마 파워터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승급전에 1300m를 치르고 있지만 데뷔전 잠재력을 여과 없이 보여줬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행심사 당시에는 전체적인 지세나 스피드는 좋았지만 힘이 약간 덜 붙는 모습이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훈련 시 보였던 마필의 여유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역시 데뷔전 좋은 모습으로 저 역시도 적중으로 연기를 드렸던 마필이기도 하죠. 우승 터치의 자마입니다. 데뷔전 인코스에서 선행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안정감과 지세가 워낙 좋았고 승급전의 거리가 늘긴 했지만 상대들 조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1번 파워터치의 잠재력을 좀 더 믿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나와 있는 상대 마필은 11마리지만 사실상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상당히 좀 한정돼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력은 외곽 10번마 말리브룰러 그리고 6번마 쿨민트
11번마 로열트리 정도가 우선 손에 꼽을 수 있는 전력들이죠. 10번마 말리블 룰러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강했던 상대 틈에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이탈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노력을 했었고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스피드 보강이 됐던 이번에 구도라면 변화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해왔던 모습이고요. 6번 클민트는 직전 빠르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좀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힘안배가 안 된 모습으로 무너졌지만 정영레기스의 이제 감량 요건을 이용하는 이후에 훈련에서의 모습도 상당히 마필 자체 가벼워졌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로열트리도 게이트가 지금 밀려 있긴 하지만 직전의 경주 약간 착지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가운데서도 좋은 선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변화는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3두 자체도 모두 다 가져갈 수 없는 편성이에요. 불안한 인기만 확실하게 꺾어드릴 거고 복병권의 마필들 자체에서 눈에 띄는 드락 한 2두 정도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꼼꼼 그리고 주로까지 상태 파악하고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자신 있는 승리를 안겨드릴 육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응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백동윤 위원이 이번 경기 복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말은 분명히 이 말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엄블랑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너무 빠른 흐름에서 선행을 나선다 해도 압박이 심했었던 경기에서 좀 아쉬움이 컸었던 전력이죠. 1300m로 거리를 늘려 나와 있고 흐름 자체가 여전히 빠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말이고 그 정도의 편성 호기를 만났다라는 판단인데요. 4번 엄블랑이 복병 맞죠? 안타깝습니다. 엄블랑은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는 복병권의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엄블랑 데뷔전 자체는 상당히 좀 놀랐던 것은 있어요. 근데 데뷔전 당시의 우승 자체는 당시 인기 1위를 구가받았었던 천년의 아침 무리한 선행을 가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따라갔던 엄블랑이 입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데뷔전의 우승 당시 모습 때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레이스 자기가 주도를 하든 따라가든 운영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파워터치와 자칫하면 경합할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 엄블랑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1번 파워터치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병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번 타워 캡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직전 경주 전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고 하지만 10월 12일에 백동영께서 언급해 주신 이 로열트리 당시에 두 말이 모두 무난한 전개를 펼쳤는데 로열트리보다도 더 좋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전개만 풀어낸다면 충분히 추임력 발휘 현등급에서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 7번 타워 캡틴 한번 추입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워 캡틴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맞이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추임력 자체가 좀 원체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8월달에 이제 이마필 입상했을 당시도 상대들이 좀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구도 자체에서도 순위권 자체 입상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3위권 이상 입상권 자체에 타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직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타워 캡틴은 좀 더 큰 변화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경주는 그야말로 원탑 마필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바로 1번 파워터치, 모마가 우승 터치, 과거 그랑프리 깜짝 입상했던 그 강단 좋은 한 마리였죠. 최근 주목받는 혈통의 부마는 테스타마타, 좋은 혈통적인 조합. 1번 파워터치 기대치 맞게 직전에 데뷔전 월등한 경주력 보였죠. 이번에 승급전이라도 단독 선행에 늘어난 거리 충분히 보입니다. 이 도전권 압축이 필요하죠. 6번 쿨민트, 10번 말리브룰러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막판에 한 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은 2번 벙글벙글로 평가를 합니다. 자 직전 경주 대지 챔프의 보배드림 앞선에서 그대로 결판 났던 그 경주에서 유일하게 막판에 걸음을 보였던 말이 2번 이 벙글벙글이었어요. 당시 1200m 거리였고 흐름이 직전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직전 3착 종반 끝걸음에 여력 충분했고요. 자 늘어난 1300m 거리 자 2번 벙글벙글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제가 보는 복병권의 한 마리는 벙글벙글입니다. 벙글벙글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고개가 높고 현등급 벗어나서 좋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강급 마필이에요. 작년 8월에 이제 강급이 돼서 계속 현등급에서 적응을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태감이 많이 올라가 있던 것은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상태만 맞는다라면 벙글벙글의 역습은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말이죠. 1번 파워 터치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압축만이 살 길이다라는 캐치플레이즈로 백동일 위원이 임할 것이고요. 당일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요 7경주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능력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몇 대의 마필이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떤 말이 편성 잘 맞았고 상태감이 좋아졌으며 또한 승급전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일지 또한 현등급 부진마들은 어떻게 정경수를 하며 변화 보일지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만난말이 훈련 컨디션까지도 최상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 경주가 타이밍이라는 판단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만난말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천하감동이라는 말입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병력 없이 단기 휴양을 다녀온 말입니다. 주기가 길어졌던 직전 경주지만 오히려 경쟁력 높은 모습 보여주면서 분명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앞둔 훈련에서 직전 경주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 활기 넘치는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 누가 나서서 버티든 결승주로에서는 결국 직선에서 올라올 말은 9번 천하감동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 제라진입니다. 19조에서 2번의 마방 이적을 거치면서 최근 끝없는 부진의 늪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분명히 회복된 컨디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급되어서 최근 뛰어온 편성에 비하면 이번 경주는 분명히 약해진 상대를 만났고 또 1번 게이트에 선행 나갈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까지 만난 만큼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킹라이언입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빠른 말 없는 편성이고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이 많지 않은 편성에 안쪽에 있는 1번 제라진을 보내고 모래 피해서 옆에서 따라 뛸 경우에 얼마든지 4코너 이후에 더 좋은 경쟁력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 바운드 퀸즈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복병이었지만 믿음에 부응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모래 안 맞는 앞선 전개만 해낸다면 현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그런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번 제라진이 선행 나설 경우 3번 킹라이언과 함께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찬바람이 불면서 최근 컨디션 확실히 올라온 9번 천하감동을 중심으로 앞선 버티게 노릴 수 있는 1번 제라진, 3번 킹라이언, 마지막으로 5번 바운드 퀸즈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 존중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마필들 좋은 모습들, 좋은 평가 될 수 있을 부분도 저희도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8번은 퀸 오브 캡틴이죠. 바운드 퀸즈도 모래 안 맞고 앞선 전개했을 때 잘 뛰지만 8번 퀸 오브 캡틴도 모래 안 맞고 앞선 전개했을 때 잘 뛰죠. 1300m에서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퀸 오브 캡틴은 2선 전개, 내선에서 모래만 좀 덜 맞는 전개만 펼쳐줘도 이 정도 자체에서는 충분히 전개는 문제 없다라고 봐요. 바운드 퀸즈가 선행을 가든 아니면 퀸 오브 캡틴이 선행을 가든 2선이든 이번 경기에서 전개가 충분히 나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회복세 퀸 오브 캡틴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퀸 오브 캡틴은 직전 경주에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직전 경주는 출발할 때 착지 불량을 하면서 급하게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예 앞선에 붙지를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동희 의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모래 안 맞는 앞선 전개를 이 말도 해냈을 때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안쪽에 있는 말들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퀸 오브 캡틴이 스피드는 좋고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말이지만 초반 스피드 자체가 아주 탁월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개가 관건인데 게이트 밀린 것이 저는 불안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그 추천 마번이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추임말을 중심에 놓고 선두권 말들을 배치를 시켰는데 그중에 퀸 오브 캡틴이 없다는 건 저도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이 말이 없는 것도 의아하죠. 10번 티아라 위너. 자, 승급전이고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1300m에서 1000m보다 직선 구간이 조금 더 긴 위치라고 한다면 티아라 위너가 결코 초속이 밀리는 말이 아니죠. 초속에서 가속까지의 그 타이밍으로 본다면 티아라 위너가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경주력 승급전에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10번 티아라 위너에 대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네, 저 역시 직전 경주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말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졌고 이번 경주 초반에 이 티아라 위너가 안쪽에 있는 말들을 아예 넘어설 수 있는 선행력을 발휘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엔 8번 키노 캡틴과 비슷한 이유인데 결국에는 안쪽에서 자리를 누가 더 잘 잡느냐 싸움이다. 앞선에서는 바로 포지션 싸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20번 티아라 위너도 분명히 최근에 뛰어왔던 페이스보다는 훨씬 더 빠른 페이스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전개까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승급전은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분명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1번 제라진을 자꾸 선두권에 내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라진은 이깁니다. 10번 티아라 위너가.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10번 티아라 위너가 제라진보단 앞에 있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의 제라진이 직전 경주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라진도 분명히 초반 스피드를 갖춘 말입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직전보다는 정상적인 출발만 해나면 더 빠른 초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0번 티아라 위너가 1번 제라진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말이 앞선을 장악해낼지에 대해서 현재는 예측 단계이지만 보여준 순발력은 8번 퀸 오브 캡틴이나 10번 티아라 위너가 최근에는 상당히 월등한 순간 스피드를 갖췄기에 외곽 게이트의 8번과 10번 이 티아라 위너가 내 선행 바단을 공산이 큰데 최성진 의원은 그래도 과거에 보여줬던 순발력의 1번 제라진 선행마이지 않았느냐. 최근에 두 번의 경기는 1번 제라진이 모두 출발 후 추돌 여파가 있었고 자리 못 잡고 후미 전개를 했죠. 헌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은 좋아졌는데 과연 순간 스피드가 얼마만큼 향상이 됐을지 과거만큼 빨라졌을지 그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9번 천하감동은 말씀하셨다시피 찬바람 풀면서 뚜렷한 컨디션의 변화 보이며 직전에 가능성 보였고 이번에 충분히 그 가능성을 실전 검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3번 킹라이언도 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 6번 반지의 장미가 있습니다. 과거 좀 잘 뛰었던 말인데 최근에 좀 다소가 이제 부진했던 전력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 좀 졸전이었고 하지만 지난 8월 17일 경기를 보면요 충분히 하이페이스 단거리 적응 능력을 보였고요. 직전에 졸전이었습니다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선위권에서 충분히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6번 이 반지의 장미가 되겠는데 최성진 의원 6번 반지의 장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데뷔 초에는 선행 전개로도 성적을 냈던 말인데 강해진 상대 승급하고 나서는 앞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추입 전개로 성적을 그나마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반지의 장미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돋보이는 말이 바로 9번 천하감동입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모조리 몰락하는 편성으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6번 반지의 장미는 좀 이번 편성은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선두권에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보다는 뚝심이 좋고 종반 한발 결정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말이죠. 9번 천하 감동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 중에서 선두권에서는 어떤 말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한 선두 선위권에서 따라가면 어떤 말이 유리한 전개 페이스를 펼쳐낼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최성진 의원이 당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장 승기를 잡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등력 상승세 마필들 대다수가 출전을 했고요. 이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중거리 1600m 거리 과연 어떤 말이 초후의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해설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말은 12번 질주 최강입니다.
천지굴거점 때문에 데뷔전이 상당히 늦어진 말인데 최근에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 보이며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했단 말입니다. 직전 경주도 출발 후 초반 앞선의 빠른 페이스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요. 차분하게 중선위권에서 힘 한 배를 잘했고 막판에 내찍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월등했습니다. 자, 경주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당히 더 뛰어줄 마필로 보이고 있는데 직전에 드디어 1600m 첫 입상에 성공했단 말이죠.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 레드요.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 길기 때문에 초반, 중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겠고요. 적정거리 출전에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12번 질주 최강의 연투 기대치 우선 강조드려보겠고요. 자, 7번 용구가 최근에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1400m 우승하면서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였던 말입니다. 직전 당시 선두 외곽 2선의 적극적인 레이스로 살짝 힘 소진 있었음에도 종반에 근성을 발휘했죠. 자, 이번 경주 앞선의 흐름을 빠르게 이끌어 나갈 말이 4번 럭키브레싱 정도인데 앞선이 약하죠. 바로 2선에서 가장 월등하게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7번 용구.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7번 용구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8번 조이풀 스토리가 기본적으로는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를 충분히 갖춘 말인데 좀 늦발기가 있죠. 자, 지난 10월 7일 날은 1600m 거리 입상 시 초반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도 선두 2선에서 미러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1600m 입상했는데 직전 경주는요. 늦발하고 추돌 여파로 타마피가 추돌 여파로 진로 방해까지 당했습니다. 초반 전개가 뒤쳐졌어요. 근데 당시에 최영경 기수가 외곽 무리하게 무빙 전개를 하느라고 당연히 힘 소진이 많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 기용했고요. 4번 럭키블레이싱이 초반이 빨라 보이긴 합니다만 이 8번 조이풀 스토리가 선행을 나서던 4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가 가능하기에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날 8번 조이풀 스토리가 되겠고요. 여기 5번 위대한 강경이 항상 후미에서 느지막한 스퍼트로 끝걸음에 여력만 남기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1600m 거리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5번 위대한 강경도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직전 경주 걸음 터진 모습을 보였죠. 적정거리 출전에 연투 기대치 높은 12번 질주 최강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함께 호흡하고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과 전개 풀어가는 모습까지 상당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질주 최강 상당히 좀 애증이 많은 마필인데 직전에 입상을 해줘서 그 좀 막혀있던 게 좀 뚫리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전해줄 기원을 합니다. 여타의 마필 다 비슷한데 저는 이 마필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병철 MC께서도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0번마 보고 있나? 보고 있나란 마필 거세 이후에 좋은 모습 발휘했었는데 좀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착순권에만 머물고 있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이번 경주 선행권이 그렇게 두텁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더 빠른 선임이 가능해진 10번 보고 있나도 오히려 어찌 보면 이렇게 늘어난 1600 자체에서 좀 더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10번 보고 있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저의 관리 관심마가 되겠는데 지난 8월 17일 날 깜짝 입상할 때 제가 당일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던 말입니다. 그때 첫 입상을 했었고 자, 이후 경주가 계속해서 이제 좀 전개를 잘 못 풀어내고 있어요. 늦발기가 좀 생겼죠. 직전엔 출발은 진로가 막혀 홈이 쳐졌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자, 10번 보고 있나 전개가 상당히 잘 풀리고 좀 원하는 흐름대로 페이스에 따라 전개가 풀려준다라면 가능하겠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만만치가 않아 보이네요. 발주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고 좀 더 이 해볼 만한 편성, 차후에 좀 해볼 만한 편성, 이 거리도 좀 그래요. 한 1400m 정도 거리라면은 가능하겠는데 이번 경주 이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직은 좀 전력 변화를 보이기엔 다소간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 그 기본 구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부분이 저도 이 편성을 분석하면서 상당히 껄끄러웠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눈에 자꾸 밟히는 말이 3번 백악한이에요. 사실 3번 백악한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 전개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력인 것이 분명하고요. 최근에는 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그리고 더 빨랐던 말들에게 밀린 전개 속에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모처럼 인코스를 부여받고 있는 데다가 선행 말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은 민병철 위원도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3번 백악한이 앞선을 공략한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경주 페이스 여건을 어떤 그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는 말이 3번 백악관이 되겠죠. 물론 9월 28일 날 1600m 거리 현등급에서 가능성을 엿보이고 그 전 경주는 주행 불량 악벽을 보이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56에 좀 높아진 부중에서 졸전했습니다만 이번에 3km 감량 혜택 경주 여건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 장악에 나서지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두 번째 자리에서 인코스 전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더 결정력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분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4마리의 말들은 사실 제가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딱 한 마리 개인적으로 보병으로 생각했던 말이 바로 김정우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3번 백악한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야말로 안쪽 게이트 선행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모래 안 맞는 전개라면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백악한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다시금 연투기 자체 높은 말이죠. 열심히 뛰어야 되는 말이죠. 12번 질주 최강을 중심으로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단촐한 편성이지만 상당히 자세히 뜯어보면요. 입상 도전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행형 마필로 눈에 띄고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말도 이번에 도전이 가능한 형국입니다. 과연 이 편성에서 누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말은 4번 메이플 클래식입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가벼운 병력들로 제대로 된 경주 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치 후에 휴양 다녀온 10월 달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굉장히 훈련 상태의 양호한 모습입니다. 단거리 스피드에 본디 강점이 있는 말이고 3등급 승급 후에는 1600m 한번 이 거리에 있어서의 좀 부담이 있었고 5월 달에 있었던 1200m 경주는 불량주로 해서 출발 시 너무 좀 밀려버리면서 불운했고 그로 인해서 전개까지 완전히 꼬이면서 누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그리고 중속까지도 좋은 말인 만큼 이번 경주 선행이든 안쪽에 있는 이번 경연한 질주가 밀고 나가면 옆에서 따라뛸 경우에 충분히 더 높은 경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언급드렸던 이번 경연한 질주입니다. 직전 외곽 게이트였는데 안쪽에 있는 말을 무리하게 완전히 넘어서는 선행을 구사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아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의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직전보다는 더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신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최근 2번 연속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좀 계속 아쉬운 착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3번 미라클 볼트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도주형 전개로 성적을 내왔던 말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시키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는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상태가 회복됐고 전개까지 유리한 4번 메이플 클래식을 중심으로 선행 나설 이번 경연한 질주 직선에서 역전 누릴 수 있는 1번 영광의 신화와 3번 미라클 볼트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단촐한데도 보는 시각 자체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최근 경마가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 클래식을 높게 평가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외측 기대는 그 악벽 자체가 실전 경주에서 자꾸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서 중심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만 경연한 질주의 스피드 그리고 바깥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대의 마필들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천년의 태양이란 마필 그리고
뭐 아델스타란 마필 그리고 영광의 신화란 마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1번 영광의 신화가 오히려 최적의 전개라면 가능성이 좀 높게 좀 최적의 전개라면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 마필 질문 드려볼게요. 8번 천년의 태양입니다. 이번만 경연한 질주가 분명히 선행을 나설 확률은 높다는 건 저희 시도 인정을 해요. 뭐 1400m 7.8기 거의 네 번째 도전 만에 입상을 거뒀었고 직전은 뭐 상대가 강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1200거리라면 선행을 갈 수 있지만 8번만 천년의 태양도 직전에 승급전 자체는 워낙에 상대가 쟁쟁했어요. 레이스 흐름을 초반에 끌려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지만 상대 선두권이 경연한 질주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선두권 선행이든 선두권 최적의 전개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야 될 텐데 8번 천년의 태양은 아예 이제 전개에서 아니 능력 자체에서 아예 배제를 하시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이 천년의 태양 같은 경우는 분명히 최근에 보여준 모습, 승승장구했던 모습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에 있었던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음에도 제가 아예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훈련 상태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경주는 이 8번 천년의 태양이 초반 스피드와 중속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안쪽에 있는 빠른 말들이 두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전개조차도 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을 나서야 잘 떠는 천년의 태양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훈련 상태와 또 전개 두 가지 모두 저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천년의 태양을 직전에 추천을 안 하신 거는 결과론적으로 잘 된 일이지 인기 많은 타협을 거부하는 최성진 위원이었기 때문에 추천 안 했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천년의 태양이 직전에 졸전을 펼쳤던 이유는 선행을 못 나갔기 때문입니다. 샴페인 파티에게 밀렸었던 그 선행력 때문에 거의 뭐 능력 부진 가깝게 나왔었던 걸음이었던 거 인정하는데요. 저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모래 안 맞는 전개 펼쳐준다면 훨씬 더 유리해질 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경연한 질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선행 강공 작전이 가장 주요할 수 있을 말로 레이팅 65에 다다르자 확실한 우승을 위해 직전에는 혼합 경주, 좀 약한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만 뉴욕 망치가 나왔죠.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이번엔 아예 거리를 줄여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야 하는 거리에 출전해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말이 7번 아델스타죠. 7번 아델스타는 저는 1200m에서만 추천드리는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8번 천년의 태양, 3번 미라클 볼트까지 있는데요. 자, 우선 아델스타는 여쭤봐야죠. 7번 아델스타 완전한 적정거리 출전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의 성적도 없는 4번 메이플 클래식보다는 훨씬 믿음직스럽다라는 판단인데 7번 아델스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경주에서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좀 아쉽게 정말 코차로 콘타도르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고 직전 경주는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상태가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 그렇지만 좀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전개가 무난했고 하지만 이 말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전개 그 다음에 최적 전개를 해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5일 경주도 모래를 피한 인코스 펜스를 타는 최적 전개 앞선을 보내주고 한 3, 4마신 뒤에서 모래를 안 맞는 최적 전개를 해냈을 때 좋은 성적을 보여준 말인데 이번 경주 저는 그런 최적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은 7번 아델스타보다는 1번 영광의 신화와 3번 미라클 볼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생각을 했지만 컨디션이 올라온 아델스타의 가능성만큼은 저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경주가 단순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은근히 도전 세력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단거리 레이스. 선행을 나서야지만 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이 2번 경연한 질주와 8번 천년의 태양이 있는데 직전에 8번 천년의 태양은 정말 선행 나서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 보였지만 이번에 뭐 이번 경연한 질주 때문에 편한 선행은 나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이 모래 안 맞고 외선에서 좀 잘 따라가 준다라면은 이 1200거리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이번 경연한 질주는 좀 기대는 악벽이 아직까지는 있는 말이에요. 직전에 레이팅 82 오픈 경주 출전해가지고 2등급 무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자 이번에 재편성 왔습니다. 코스도 안쪽이고요. 1400m 거리까지 선행 1순 우승을 했던 전력이잖아요. 자 단거리 적정거리 재편성 들어온 이번 경연한 질주 중심권의 마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4번 메이플 클래식 설명해 주셨다시피 기대는 악벽이 좀 있는 말이고 피부염 요배통 등으로는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컨디션 하지없는 가운데 11월 10일 주행 심사 시 이 건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과거 단거리 입상 시 초반도 상당히 빨랐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 4번 메이플 클래식의 복귀 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네요. 1번 영광의 신화는 어느 타이밍에 스포 타이밍을 가져가느냐 관건이 되겠죠. 추임력이 좋은 마필. 네, 구경주는요. 이번에 강공선의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말이죠. 2번 경연한 질주, 공백 이후 이번에 복귀 전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마필 4번 메이플 클래식 이두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라스트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2000m 2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20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대다수죠. 자, 일단 그야말로 능력 우위에 한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원탑 8번 월드데이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근에 연전 연승의 능력마저 3세마 가운데서도 국산마 가운데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마필인데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전개 이점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며 장거리 무대까지 섭렵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20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찬스를 맞이했고요. 경주 운영 능력을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마필로 보여요. 혈통적 기대치답게 잘 띄워주고 있는 말이죠. 8번 월드데이는 다시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도전권들이 문제죠. 일단 2000m 경험을 해봤던 말이 10번 흐뭇입니다. 지난 2월 달에 2000m 거리 우승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에 좀 다소 기복을 보이고 공백 이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10월 26일 경주 이제 1800m 3착을 했고 직전 경주는 앞선이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된 흐름 구도 속에 중위권 외곽에서 모래 안 맞으러 열심히 잘 뛰었지만 전개를 좀 잘못 풀어낸 듯해요. 자, 해지했던 망사 눈과 면을 이번에 재신청하고는 합니다. 1%의 어떤 악벽이나 단점까지 보완하고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모래 민감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고 이번에 뛰겠다는 심산이죠. 10번 흐뭇 이미 2000m 우승 전력도 있고 장거리에서는 검증을 받은 전력으로 이번에 도전이 가능하다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5번 우사인 너트가 역시 이 2등급 무대에서 18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오른 앞다리 종작을 원인 인대염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아직은 회복이 덜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는 이제 발주도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무리한 외곽 선입전을 타며 무너졌는데 자, 차츰 이제 전력 회복세를 보이며 과거 입상시 컨디션까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전개도 충분히 앞선에서 물론 이제 8번 월드데이가 선행 나서겠지만 8번 월드데이 보내놓고 이 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회복세 컨디션을 이번에 성과로 내보일 수 있는 5번 우사인 너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 3번 한올누리가 초반 전개에서 좀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 나갈 때 좋은 능력을 보이는데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20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내측에서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내선 최적 전개 3번 이 한올누리까지 언급드려 봅니다. 결국 부산 라스트 10경주는요. 편성상, 능력상 또는 전개까지 모든 게 받쳐줍니다. 능력마저 8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드데이라는 능력 걸출한 마필이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고 상대 구도도 부담이 없죠. 2000m가 첫 도전이긴 해도 사실상 면밀히 따져보면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이 2000m 경쟁력이 좋은 마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월드데이가 좀 더 유리한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함께 말씀해 주셨던 한얼누리 그리고 우사인 너트까지도 상대 전기 구도에서 한층 약해진 상대라면 이번 구도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이번 편성이라면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2번마 글로리아 알파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17년 9월 달부터 18년 4월 달까지 이제 휴양이 좀 길어졌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된 1800 도전을 하면서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조금씩 순위 상승을 하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선두권 일변도에서 따라간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도 계속된 힘 안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처럼 약해진 상대의 최적의 전개라면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번마 글로리아 알파는 이번 경주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0경주 자체 편성이요. 이 8번 월드데이를 제외하고는 정말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이라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가능성 열어두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두 뭐 2번 이 글로리아 알파 최근에 단계적으로 충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걸음 여력을 남기고 있죠. 직전에는 이 월드데이가 이끄는 페이스 1800거리 중후미권 차분한 힘 안배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 여력이 좋았습니다. 늘어나 2000m 거리. 어느 시점에서 스팟 타이밍을 잡느냐 관건이 되겠고 얼마만큼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 페이스 여건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끝걸음의 여력이라면은 최근에 단계적인 상승세에 이번에 실전에 발휘할 수 있는 저도 복병 전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위원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 그리고 같이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죠. 8번 월드데이 같은 경우에는 전 솔직히 조금 이 편성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 8번 월드데이가 거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 중량까지 높아져 있는 마지막 2등급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늘렸다라는 판단이라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2000m 경주라는 것의 그 특징 자체가요. 선행마가 유리해요. 서울도 부경도 심지어는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인 즉슨 장거리, 긴 거리 동안 자신의 호흡, 자신의 페이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일단은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8번 월드데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거 저도 인정하겠고요. 비슷한 케이스로 5번 우사인 너트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본디 선행마였던 1번 골드문까지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입에 대한 혹은 선입권에서의 응수가 가장 유리해지는 말은 4번 무한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20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이고요. 아쉽게 3위를 차지했었던 적이 있죠. 4번 무한열정. 저는 민병철 위원은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요. 왜 추천해서 배제하셨죠? 뭐 결코 아예 배제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맞아요. 지난 2월 2일 날이요. 2000m에서 당시 이제 흐무시 우승을 했고 이번에 출전하죠. 흐무시 우승을 했고 4번 무한열정이 그때 당시 함착을 했어요. 거리 경험이라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에서 그때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에 이제 구전염 병력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베스트 능력을 보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죠. 공백 이후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컨디션 뭐 충분히 회복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11월 17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 이제 상태감 체크가 필요한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재된 기본 기량은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 이 4번 무한열정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8번 월드데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번 글로리 알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직전 컨디션 회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번 경주 역시 훈련 모습 매우 양호하고 직전에 보여준 회복세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병은 7번 나가신다라고 판단하는데 병력 없이 이 말이 휴양을 다녀온 뒤에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좋은 모습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전 경주도 전개가 좀 많이 꼬였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번 골드문이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이 예전 데뷔 초에 3세마 시절에도 중장거리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냈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단거리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한골 탈퇴된 모습으로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한 모습인 만큼 최적 전개 가능한 1번 골드문에 2000m라면 오히려 더 경쟁력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 골드문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개를 풀어내야 될지 일단 의문시가 됩니다. 8번 월드데이가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1번 골드문이 코스 이점에 선행까지 나설 수 있으며 장거리에서 앞선에서 페이스를 끌어가며 가능성을 엿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8번 월드데이라는 강적 때문에 선행은 꿈도 못 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외서 따라가면서도 단거리에서 중거리에서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만
자, 어차피 뭐 8 월드대회가 이끄는 페이스면은 2선, 3선에서 따라뛰는 마필들 혹은 막판 결정력이 좋은 마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1번 골드문은 아무래도 편성 전개 상대가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라스트 10경주는요. 그야말로 능력 우위의 편성 우위의 마필이죠. 레이팅도 80입니다. 웬간하면 우승하고 1등급 가야죠. 8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12월 달에는 4주차의 부산 경마 휴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계적으로 휴장이 있는데 그래서 12월 3주차까지 이제 부산 경마 일단 진행이 됐고 이제 마지막 12월 5주차에 또 부산 경마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말, 월말 그 흐름 잘 읽어내시고 준비하셔야겠고요. 최근에 장안의 화제 리빙TV 우리 경마 방송에서 항상 그 숨어 있는 그 복병 전력을 저희가 많이 말씀해 드렸고 또한 그 말들이 복병마들이 성공적으로 입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인기마들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만 저희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죠. 빈틈파고 복병 전력들 매 경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복병 전력들 항상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잘 활용해 보시면은 당연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